네, 안녕하세요. NHN 클라우드에서 기본 인프라 상품 개발을 하고 있는 장재완이라고 합니다. 아, 사실 제가 이렇게 큰 장소인지 제가 잘 몰랐어요. 이렇게 디스플레이도 두 개나 있을지 모르겠고 이렇게 노래까지 틀어주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이 자리에 이렇게 가득 많이 채워주셔가지고 좀 긴장도 더 많이 되고 좀 그렇네요. 먼저 요즘에 다 AI가 굉장히 유행인데 옆에 이제 AI 트랙도 있고 두 개나 있는데 일단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가지고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저희 NHN 클라우드 기본 인프라 상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것인데요. 저희 팀원이 제가 이제 오늘 발표를 한다고 말을 하니까 첫 식사 이후에 첫 시간인데 아마 되게 졸릴 거라고 너무 딱딱하지 않게 재밌게 이야기를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게 금방 알아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몇 해 전에 이렇게 공채했던 때 썼던 그림인데요. 페이커 같이 이제 서비스하는 쪽은 제일 위에, 이제 제일 위층에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을 하는 쪽은 중간에. 그리고 인프라는 여기 약간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지하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인프라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지하실이다 보니까 약간 기생충 생각도 좀 나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저희 또 기계실 같은 건 또 다 또 지하실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이상하다고 말하기도 뭘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 팀이 하는 일을 보자면 어찌 보면 이 지하실에 있는 물리 인프라 장비를 이런 물리 인프라를 클라우드 인프라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일을 저희 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자면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지하실에서 이렇게 1층 올라가는 계단쯤 어디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희가 이런 지정학적 위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물리 인프라 관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듣게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라든지 이 플랫폼 쪽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년 동안 이 클라우드 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아래 위로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오늘 이야기에 조금 녹여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이제 인프라 관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준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 인프라라는 이 정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넓게 본다면은 저희가 이제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뭐 PC라든지 맥, 그리고 뭐 서버, 네트워크,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런 하드웨어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까지도 이런 인프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최근에는 이 애플리케이션 배포 관련해서 배포까지 포함해서 인프라라고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희 이제 NHN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쿠버네티스 서비스, NKS라든지 또는 디플로이 서비스 같은 것도 어찌 보면 인프라 관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 전통적인 인프라 관리에 대한 것인데요. 뭐 서버 발급, 뭐 네트워크 뭐 관리 처리 뭐 이런 것들 아마 다들 아실 거고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아마 인프라 엔지니어 또는 시스템 엔지니어이실 것 같은데요. 이분들의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인프라라는 게 아시다시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좀 단촐하죠. 간단하고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보시다 보면 저희가 아마 각 회사마다 이런 인프라 관리를 위해서 뭐 이런 엑셀 파일 하나 정도는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회사가 점점 커지고 또 비즈니스 요구 사항이 점점 복잡해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IT 규제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 엑셀로 관리를 정말 잘 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거기다가 이 최근 뭐 수년 전부터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가 점점 도입이 되면서 이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지는데요. 서버도 필요할 때 금방 빠르게 만들 수 있고 삭제도 금방 돼요. 그리고 물리 장비에 비해서는 월등히 가격이 쌉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한 사람 이 시스템 엔지니어가 다뤄야 하는 이런 인프라의 크기도 굉장히 더 증가하고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렇게 엑셀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런 인프라 관리, 이렇게 늘어나는 인프라 관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런 늘어난 인프라를, 클라우드 인프라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도구, 저희가 제공하는 도구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저희 NHN 클라우드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NHN 클라우드는 오픈스택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이 오픈스택이라는 프로젝트는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릴리즈가 나올 정도로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고 저희도 일부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NHN 클라우드를 제어할 수 있는 도구가 크게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내부에서 개발을 할 때나 뭐 운영하실 때나 이럴 때 이 4가지 모두 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인프라 위에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분들은 아마 더 저희보다 많은 다양하게 복잡하게 쓰고 계시겠지만 저희도 단연간 이제 클라우드 개발 운영을 하면서 봐왔던 이야기들을 오늘 이제 이 도구들을 이제 도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장 먼저 콘솔입니다. 저희 콘솔 이렇게 생겼거든요. 혹시 써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실례가 안 되신다면 한번 손 한번 살짝 써보신 분들 손 한번 살짝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콘솔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정말 쉽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 이 콘솔에서 클릭 몇 번이면 서버를 만들 수가 있죠. 저희가 이제 콘솔을 개발하는 기조가 바로 이런 점인데요. 최대한 쉽게 만들고 그리고 고객분들이 쓰시면서 실수할 일이 없게 만들고 그리고 오픈스택의 수많은 정보들을 다 노출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그리고 중요한 정보만 노출하자 이런 기조를 가지고 이 콘솔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NHN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를 할 때 가장 정제된 도구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콘솔에서 뭐 에러가 났다던가 뭐 메시지가 이상하게 나온다 그러면 QA 팀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고요. 또 고객 대응 팀에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이 콘솔의 그런 문제들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제된 도구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쉽기도 하고 정제된 도구기는 하지만 인프라가 커지면 이 소위 말하는 이 클릭 노가다라는 곳에서 이렇게 벗어나기는 힘든 거죠. 아마 이 자리에도 인스턴스 수십 개 이렇게 만들면서 야근해 보신 분이 아마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이게 더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저희 팀에서 테스트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예, 테스트로 만들었으면 다 쓰고 나면 지워라 라고 이야기를 여러 번 했지만 항상 이 상태거든요. 이게 주기적으로 그래서 한 번씩 다 지우겠다라고 했더니만 그렇게 지우면 항상 그거 지우면 안 되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하죠. 그래서 그러면 요즘에 콘솔에 저희가 여기 삭제 보호라고 기능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럼 삭제 보호 세팅을 해놔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울 때 안 지워지니까 괜찮지 않겠냐라고 했더니만 그 후로는 이제 인스턴스 만들면서 또 다 테스트인데도 삭제 보호를 막 이렇게 눌러놓. 예. 다들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프라가 늘어나게 되면 이 콘솔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하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제 퍼블릭 API인데요. 저희도 공식적으로 퍼블릭 API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 가이드도 저희가 이렇게 잘 써놨습니다. 이 API를 이용을 하시면 이제 콘솔에 들어오시지 않으시고도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동화 도구도 만드시고요. 그리고 특정 목적에 따라서 서비스의 이제 대시보드라든지 관리 도구 같은 것들도 만드실 수가 있겠죠. 아마 그렇게 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퍼블릭 API의 특징은 오픈스택 API와 호환이 된다는 점인데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오픈스택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인스턴스, 이미지, 블록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크 쪽의 일부 컴포넌트에 대해서 API로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API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적어보니까 사실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지원 범위를 지금 계속 넓혀가는 중이고요. 내년에는 한 2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참고로 저희 이제 NHN 클라우드에서 네트워크가 오픈 스택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사실 업그레이드 수준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거의 새로 이제 구현하다시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새로운 네트워크 컴포넌트들, 기능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퍼블릭 API로 제공을 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픈 스테이크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API와 형상이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들도 생겼어요. 그래서 오픈 스테이크 호환 네트워크 API도 제공을 하고 최근에는 VPC API라고 저희가 확장을 해놓은 그 API도 제공을 최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API는 저희는 이제 토큰 인증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큰을 일단 먼저 발급을 받으시고 그 토큰을 API 호출하실 때 헤더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쓰시면 되거든요. 토큰을 발급받으시는 절차는 이 사용자 가이드에 있는데 길죠.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려고 제가 동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토큰 발급받으실 때 필요한 정보는 이 콘솔에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API 엔드포인트 설정 있죠. 이 설정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테넌트 아이디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복사 버튼도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비밀번호 설정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밀번호가 이 API를 호출하실 때 쓰는 비밀번호인데요. 여기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셔야 API를 쓰실 수 있습니다. 이 비밀번호가 저희 NHN 클라우드 로그인 할 때 쓰는 비밀번호랑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API를 쓰실 때 쓰는 별도의 비밀번호입니다. 네, 이렇게 API 패스워드를 설정을 하셨다면 이제 사용자 가이드에 쓰여 있는 이 테넌트 아이디 그리고 패스워드가 준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종종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하나 넣었는데요. 이 API 엔드포인트 설정이 프로젝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별로 이 API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번은 이 패스워드는 사용자별로 설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별로 다르게 설정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지금 가이드를 계속했지만 분명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UX를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토큰 발급 관련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이걸 실제 요청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면 보통 이제 컬로 요청 예제를 많이 쓰죠. 여기 URL에 사용자 가이드에 나와 있는 토큰 발급 주소를 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테넌트 아이디 콘솔에서 확인한 내용 쓰죠. 그리고 패스워드는 방금 설정한 내용 쓰시면 됩니다. 유저네임은 저희 NHN 클라우드에 로그인 하실 때 쓰셨던 그 아이디를 쓰시면 되는데요. 아마 어드민 콘솔 쓰신 분이라면 이게 이제 이메일 주소로 되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IM 계정이면 그냥 스트링일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응답이 옵니다. 여기 긴 GAAA라고 되어 있는 이 긴 스트링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토큰이고요. 토큰을 받으시면 토큰 한번 받아서 쓰고 버리지 않고요. 재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유효 시간이 12시간인데 유효 시간 내에서는 이 토큰을 계속 재활용을 해서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큰 재활용을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 내부에서도 쓰시는 분들이 이제 토큰 재활용을 하고 계신데 가끔씩 이걸 이제 재활용을 하실 때 데이터를 DB에 넣고 쓰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토큰을. 근데 이게 토큰이 길이가 종종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변경을 한번 했었는데 갑자기 좀 짧다가 조금 길어지면서 DB의 컬럼을 이제 넘어서는 토큰이 쓰이면서 약간 문제가 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는 DB보다는 스레드나 프로세스 수준에서 이렇게 메모리에 관리를 하시는 걸 이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는 토큰은 이제 테넌트 아이디를 쓴 이제 프로젝트 스코프트 토큰이라고 해서 한 프로젝트에서 받은 토큰을 가지고 다른 프로젝트에서 쓰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여러 개 쓰신다면 프로젝트별로 토큰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토큰은 토큰만 있으면 이 API 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있긴 하지만 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 토큰 이렇게 받아서 이제 토큰을 받아서 API로 호출하실 때 컬로 하시는 분들이 아마 가끔씩 계시긴 한데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REST API 클라이언트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게 포스트맨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인썸니아인데 저는 인썸니아를 좀 많이 쓰는 인썸니아파인데 이제 저희 팀원들은 다 포스트맨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포스트맨을 쓰고 계셔가지고 조금 제가 처음에 잘못 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기능상으로는 사실 두 가지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야기 나온 김에 이 GUI 클라이언트 쓰는 거 잠깐 이야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두 클라이언트 모두 다 환경 변수라는 걸 지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API 하나로 여러 환경에 호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환경별로 알파, 베타 이런 쪽 환경별로 토큰 발급 주소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주소를 환경 변수로 넣어놓고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많이 아실 것 같아가지고요. 다음 팁으로 넘어가면요. 저희가 인스턴스 생성을 하든 API를 호출을 하든 이렇게 토큰을 발급을 받아서 여기 헤더에 토큰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PI 호출할 때 토큰을 일단 받은 다음에 그 토큰을 이렇게 마우스로 긁어가지고 복붙한 다음에 이제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상당히 좀 번거롭고 귀찮은 일인데요. 이때 사용하는 기능이 이 체이닝 리퀘스트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여기서 토큰을 발급을 받으시면 여기 오른쪽에 긴 거 있죠. 아까 보여드렸던 요게 토큰입니다. 이 토큰을 보통 이제 컨트롤 C, 커맨드 C인가요? 하여튼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쓰시겠죠. 여기서 목록 조회를 하는 API를 호출을 할 때 토큰을 넣어야 되거든요. 이때 여기 헤더에다가 XOS 토큰이라고 쓰고 그 옆에 밸류 값에다가 이렇게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붙여넣어서 쓰실 텐데 이게 되게 귀찮거든요. 이때 여기에 자동 완성이 돼요. 컨트롤 Shift 하면 자동 완성 창이 쭉 뜨는데 이게 쭉쭉 이게 아마 쭉 더 내려가면은 리스판스, 바디 어트리뷰트라는 게 하나 있어요. 요걸 쓰시거나 또는 자동 완성이니까 이제 RES 하면 여기도 있죠. 요걸 쓰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 리퀘스트를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요게 이제 그 전에 요청했던 그 토큰 발급을 쓰면 됩니다. 여기 캡처가 안 돼서 제가 옆에 하나 넣어놨고요. 선택을 하면은 이제 실제 데이터 중에서 토큰만 긁어내야 돼요. 요건 이제 제이슨 패스를 이용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밑에 라이브 프리뷰가 나오기 때문에 좀 쉬운데 달러 점 그리고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쓰게 되면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토큰 점 아이디를 하면 딱 토큰만 떨어집니다. 요거를 쓰시면 상당히 편하게 이 토큰 발급 API 한 번만 호출해 놓고 다른 API에서 갖다 쓰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포스트맨에는 없냐? 있어요. 포스트맨에도 이제 프리 리퀘스트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걸 쓰시게 되는데 얘는 API 호출 전에 자바스크립트를 한번 실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입니다.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토큰 발급받는 내용을 쭉 이렇게 왼쪽에 쓰고요. 그리고 그 발급된 내용을 가지고 토큰을 발라내서 환경 변수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넣어 놓으면 요거를 API 호출하실 때 환경 변수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저는 근데 자바스크립트 개발자 아니다 보니까 요 짧은 몇 줄 짜는데도 한참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포스트맨보다는 인썸니아가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번만 고생을 하면 이렇게 편하게 API 호출할 수 있을 수 있죠.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제 GUI 클라이언트를 쓰다 보면 이게 상당히 좀 손이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팀에 이제 한 분이 좀 고생을 하시고 그걸 이제 다 돌려 쓰시면 좀 편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GUI 도구를 이때까지 보여드렸는데요. CLI도 있어요. 그 터미널이 아마 더 편하신 분들도 아마 꽤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오픈스택에서 제공하고 있는 CLI를 쓰시면 됩니다. 이제 오픈스택 CLI는 이제 퍼블릭 API를 CLI로 랩핑을 한 거예요. 이제 오픈스택 CLI, 오픈스택이 다 파이썬으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CLI도 파이썬인데요. 뭐 다 쓰시는 환경에 맞게 파이썬 설치를 하시고, 파이썬 오픈스택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이 파이썬 패키지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우수리 버전 정도 쓰시면 아마 무난하게 저희 클라우드를 쓰실 수 있고요. 설정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설정 파일 안에 보면 여기 아까 토큰 발급 받을 때 썼던 그 내용과 동일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근데 보면 이제 패스워드 밑에 이제 리전 네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리전 네임은 저희 토큰 발급 받으면 이렇게 서비스 카탈로그라는 곳에서 리전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값을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만든 설정 파일을 소스를 통해서 이제 환경 변수 적용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오픈스택 CLI의 이제 커맨드가 오픈스택이라서 오픈스택 뭐 여기는 플레이버 리스트 이렇게 하면 표로 이렇게 나옵니다. 표가 이제 폰트 때문에 약간 깨졌는데 이게 은근히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 맛에 보통 CLI를 쓰시죠. 디보그 옵션을 쓰게 되면 이제 CLI가 어떤 API를 호출하는지도 쭉 보여줘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명령을 써서 자주 쓰는 CLI에 어떤 API가 호출되는지 보는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마 자동화 같은 거 하실 때도 아마 이런 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CLI 가이드를 아직 못 썼어요. 조만간 지금 쓰려고 준비 중이고요. 이 자리에 넣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CLI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테라폼 이야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마 하실 질문이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NHN 클라우드가 테라폼을 지원을 하나요? 네, 지원하죠. 이미 이제 2018년도부터 지원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테라폼 사이트의 프로바이더에 가보니 NHN 클라우드가 없던데요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 NHN 클라우드가 오픈스택 호환 API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테라폼에서 있는 이 오픈스택 프로바이더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퍼블릭 API를 오픈하는 그 시점에 이미 이제 테라폼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었죠. 테라폼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히 사용법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테라폼은 CLI 기반의 도구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설치부터 터미널 열어서 타이핑해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에서도 이제 파워쉘로 설치를 하더라고요. 설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설치 파일 받으셔가지고요. 압축 풀면 파일 이렇게 딸랑 하나 나와요. 이 파일을 가지고 이제 테라폼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테라폼도 쓰시기 위해서는 설정이 필요한데요. 저희 사용자 이제 설정 파일은 사실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이름을. 하지만 저희 설정 사용자 가이드에 있는 대로 저는 일단 provider.tf 파일을 써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토큰 발급할 때 썼던 내용과 좀 전에 보셨던 그 CLI 쓸 때 필요한 설정에 들어갔던 내용과 사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제 토큰 발급할 때 필요한 이메일, 아이디, 계정, 그리고 테넌트 아이디, 패스워드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걸로 인스턴스 생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인스턴스 생성 시에 필요한 내용이 이렇게 인스턴스 이름이라든지 키페어, 인스턴스 타입 이렇게 쭉 다 있는데요. 이건 사실 콘솔에서나 CLI에서나 다 API에서나 다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테라폼에도 동일하게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여기 보면 인스턴스 타입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버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쓰게 되어 있고요.
여기 플레이브 아이디도 쓰고 네트워크의 UUID도 쓰고 여기 블록 디바이스 스펙 안에 들어있는 건 이미지의 UUID입니다. OS 이미지에. 그러면 이 아이디는 어떻게 알죠? 이렇게 다들 의문이 드실 텐데요. 이 아이디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콘솔에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CLI라든지 API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최소한의 정보로 일단 여기까지 작성을 하고요. 테라폼 플랜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테라폼이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그 파일들을 쭉 읽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될지를 이렇게 쭉 계산을 하는 거죠. 해서 이런 걸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execution plan이라고 이제 실행 계획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테라폼으로 네가 이걸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를 만들 거야라고 예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쭉 보여주는 거죠. 이 실행 계획을 실제로 실행을 하려면 여기 apply 명령을 쓰면 됩니다. apply 명령을 내리면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그 플랜을 한 번 더 보여주고요. 그거 정말 할 거니? Yes or No를 물어보거든요. 그럼 Yes를 하면 이 테라폼이 내부적으로 이 퍼블릭 API들, 저희 퍼블릭 API를 쭉 호출하면서 저희가 요구했던 그 인스턴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 잘 만들면 이렇게 제일 밑에 초록색 라인으로 이렇게 한 줄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이거 못 믿습니다. 이게 정말 만들어졌나?를 콘솔에 봐서 확인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인스턴스 외에 좀 더 좋은 인스턴스를 좀 더 사양이 높은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그 TF 파일을 여기 myInstance 02.tf 파일로 하나 복사를 하고요. 02.tf 파일 안에 있는 플레이브 아이디를 좀 더 고사양의 플레이브 아이디로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근데 이게 매번 이렇게 플레이브 아이디를 이렇게 어디서 긁어와서 이렇게 CLI를 치든 API 호출하든 그 아이디를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쓰면 굉장히 좀 불편하죠. 그래서 테라폼에서 이렇게 데이터 소스라는 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소스라는 걸 쓰시게 되면 데이터, 오픈스택, 컴퓨트, 플레이버, v2 해서 밑에 보면 네임으로 저걸 설정을 하게 되면 테라폼이 내부적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인스턴스 타입을 쭉 읽어서 요 네임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가지고 옵니다. 즉 테라폼이 플레이버의 정보를 속성들을 긁어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아랫줄에 있는 리소스 구문 안에 플레이버 아이디에서는 아이디가 아닌 바로 위에 썼던 이 오픈스택 컴퓨트 플레이버 v2의 .m2 c2 m4라는 정보에서 .id를 하면 그 플레이버의 아이디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요렇게 데이터 소스를 이용하게 되면 아이디를 매번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앞서 보여드렸던 그 인스턴스 생성에 나와 있던 이 플레이버 아이디라든지 네트워크 아이디 그리고 OS 이미지 아이디 이런 것들 역시 다 테라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데이터 소스 왼쪽에 보이는 이 데이터 소스를 이용을 해서 아이디를 다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참조를 해서 가지고 올 수 있죠. 훨씬 그럼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이 NHN 클라우드가 지원하는 이 테라폼의 리소스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컴퓨트, 인스턴스라든지 LB라든지 네트워크, 일부 블록 스토리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아마 이 야스에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자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 역시 아마 비슷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사실 CLI, API 했던 것들을 그냥 테라폼 문법으로 바꾼 것밖에 없네? 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 테라폼이 그러면 CLI나 API보다 좋은 게 뭐지? 라고 보통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테라폼의 가장 큰 장점은 형상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인프라의 현재 상태를 예를 들자면 어떤 인스턴스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형상 관리의 핵심이 바로 이 terraform.tf 스테이트 파일인데요. 요건 terraform apply 아까 전에 했던 그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이 파일이 테라폼이 이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이 파일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이제 왼쪽에 제가 한번 봤는데요. 보면 테라폼이
만들어냈던 리소스들, 아까 전에 보셨던 뭐 인스턴스라든지 또는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읽어왔던 플레이버의 정보, 이런 것들, 즉 현재 이 인프라 테라폼이 관리하는 이 프로젝트 내에 있는 인프라의 형상을 코드로 쭉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인스턴스 타입을 하나, 방금 보셨던 예제에서 하나 바꿔보면요, 이게 C2M4라고 하는 요 플레이버에서 한 단계 더 높여서 C4M8 요걸로 바꾼다고 치면요, 이렇게 바꿨죠. 바꾸고 플랜을 돌리면 이게 업데이트 인 플레이스라고 요 전에 있던 플레이버가 이렇게 바뀌어요 라고 테라폼에 알려줘요. 이게 어디서 어디인가로 바뀐다는 것은, 즉 현재 상태를 알고 모르고는 이렇게 안 되거든요. 즉 이 테라폼은 이 terraform.tf-state라는 현재 상태의 파일과 그리고 사용자가 명시한 이 tf 파일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보고 차이점을 계산을 해내서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테라폼이 이제 현재와 앞으로 바뀔 형상을 둘 다 이제 코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인프라 형상이 코드로 표현이 된다는 점은 변경 관리, 변경 이력을 코드로 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방금 플레이버를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요, 이걸 이제 git으로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걸 git 커밋 한 개로 남기겠죠. 그러면 git 커밋의 메시지로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이 작업이 왜 있었는지에 대한 걸 설명을 쭉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레이를 내부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두레이 링크까지 달아서 두레이에 가면 더 자세한 이제 이야기들을 볼 수 있고요. 간단하게 그 위에 이렇게 무슨 이유 때문에 사양을 바꿨다라고 쓰죠. 그러면 코드 상에서는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으면서도 사용 이제 이력의 변경 이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몇 년 지나서도 이렇게 git 블레인 하면 왜 그걸 했는지 금방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장점이 테라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테라폼의 단점이 바로 이 문법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쉬운 듯 하면서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까 사용했던 이제 생성 파일이 요건데요, 데이터 소스에서 플레이버 정보를 가지고 와서 밑에 리소스에서 이 정보를 참조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파일에서 만약에 이 데이터와 소스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제대로 동작을 할까요? 예, 딱 맞췄네. 안 될 것 같지만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동작해요. 왜냐하면 테라폼의 문법이 이 절차적으로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선언적 문법을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좀 극단적인 비유를 하나 하자면, 이 왼쪽이 선언적 문법이고요, 오른쪽이 절차적 문법입니다. 우리가 테라폼에 명령을 내릴 때는 카레 만들어 줘 하는 거죠. 그러면 테라폼이 내부적으로 식재료도 사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듬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이렇게 쭉 절차적인 절차로, 세부 절차로 다 만들어내서 실행을 합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아마 엔지니어 분들은 아마 업무 하나를 받으시면 이렇게 세부적인 절차로 만드시는 거에 굉장히 유능하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계속 교육을 받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언적 문법이 좀 생소하고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선언적 문법은 좀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최종 결과를 기술하는 방법 정도로 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인프라의 최종 결과를 기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마 인프라 관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세부 절차들은 상당히 좀 루틴합니다. 서버 만들거나 네트워크 설정 하나 바꾼다거나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굉장히 루틴하거든요. 중요한 건 그 설정을 왜 바꿨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 테라폼이 절차가 아닌 결과를 이렇게 코드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 굉장히 크게 이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좀 어렵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어렵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좀 쉬워지긴 합니다. 이렇게 코드로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테라폼의 큰 장점이지만, 또는 이 동일한 테라폼의 이 문법으로 멀티 클라우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근데 요거를 이제 몇몇 분들이 동일한 문법으로 아마존에도 인스턴스 만들 수 있고 동일한 코드로 오픈스택에서도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문법만 같을 뿐 사실 써야 되는 코드는 다르더라고요. 요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테라폼이 이제 동일한 인프라를 찍어낼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뭐 보시다시피 이제 그런 걸 계속 바꾸 하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보시면 테넌트 아이디 같은 경우는 계속 바뀌잖아요. 이런 것들은 테라폼이 제공하고 있는 로컬즈 같은 이런 기능들을 좀 쓰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물도 항상 인스턴스 아이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현재 형상을 담고 있는 terraform.tf 스테이트 파일도 좀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저희 NHN 클라우드에서 이제 이렇게 오픈스택 프로바이더를 쓸 수 있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처음에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VPC API라든지 저희 내부적으로 좀 더 향상된 API들을 하나씩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스택 프로바이더만 아닌 저희 NHN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를 지금 구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구현 진행하시는 분이 지금도 회사에서 열심히 지금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 한 분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 VPC API를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테라폼 프로바이더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NHN 클라우드 서비스에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더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다 테라폼으로 관리하면 다 좋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문법으로 NHN 클라우드의 여러 자원을 관리하면 훨씬 더 깔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팀에서 지금 계속 계획을 하고 있고요. 만약 쓰시고 계신 NHN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테라폼으로 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1대1 문의로 좀 연락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들을 좀 더 우선순위 높여서 개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린 테라폼 이야기는 사실 테라폼의 헬로 월드 수준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들인데요. 시간 관계상 이 깊은 이야기하기 쉽지 않아 가지고요.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 다양한 회사들의 기술 블로그에서 테라폼을 쓰시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아마 요 블로그 이런 내용들 보시면 아마 좀 더 깊은 테라폼의 이야기들 어떻게 테라폼을 잘 쓰고 계신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 인프라 관리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흐름은 있지만 각 회사마다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블로그가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이게 완벽히 이걸 꼭 따라야 돼라기보다는 이런 기능들이 있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 우리 회사에 맞게 이 테라폼이든 관리 도구든 이런 걸 잘 써야 되겠다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긴 시간 동안 저희 NHN 클라우드를 관리할 수 있는 이제 4가지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뭐 어느 하나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각 도구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전처럼 아마 각 팀에 인프라를 제공하시는 어느 인프라 엔지니어 분이 계신다면 각 팀마다 비슷한 인프라를 계속 찍어내 드려야 될 텐데 그런 분들이라면 테라폼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로컬즈로 테넌트 아이디 몇 가지만 바꿔가면서 계속 찍어내면 되니까 야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필요에 맞게 다양하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 도구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클라우드를 관리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발표가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NHN 클라우드 많이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